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홀로 사는데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십수년 그는 여전히 식탁 위에 한 사람분의 자리만 놓는다. 늦은 저녁 혼자 국을 데우며 텅 빈 집에 앉아 있으면 그의 나이와 고독이 같이 늙어가는 듯했다. 반대편 단지에서 윤정이라는 여자가 이사와 살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다. 50대 후반 또래들과 달리 여전히 단정한 차림과 반듯한 자세가 눈에 띄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쩐지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수는 몇 차례 엘리베이터에서 스쳐 지나다니며 인사만 건넸다. 안녕하세요. 짧은 목례와 미소, 그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다. 윤정이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였는데 그 표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정이는 서둘러 눈물을 훔쳤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별일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정수는 그 순간 오래된 기억 속 자신의 아내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힘겨운 병실에서 끝내 웃어 보이던 그 나직한 눈빛. 괜찮습니다. 정수는 짧게 말하며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의 눈빛은 무심해 보였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윤정이는 멈칫하다가 그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텅 빈 복도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한 듯했다. 윤정이의 삶은 늘 단단해 보였다. 마트에서 일하며 늦은 밤 퇴근하는 길에도 그녀는 늘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걸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품이 있는 분이라 했지만 정수는 그 단단함이 어쩐지 무너질까 두려워 세운 벽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까지 윤정이 곁에는 남자가 있었다. 이혼 뒤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상대였지만 그는 술만 들어가면 얼굴이 바뀌는 사람이었다. 고성, 거친 손길,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 몇 번이고 참아내려 했으나 결국 윤정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관계를 끝냈다. 그날도 정수는 마트 앞에서 우연히 그녀를 보았다. 남자가 윤정이의 팔을 세게 잡아끄는 장면이었다. 윤정이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주변의 시선이 머물렀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슴 깊이 묵직한 무언가가 일어나는 걸 느꼈다. 멀리서 들려오는 윤정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만해요. 더는 이렇게는 못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는 오래전 병실에서 아내가 힘겹게 내뱉던 말들과 겹쳐졌다. 정수는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담담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스스로 끊어내야 하는 싸움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윤정이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복도 불빛 아래 그녀의 어깨는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정수의 손끝이 허공을 움켜쥐었다.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낯선 충동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웃으로만 지내던 여자가 어느새 자신의 시선을 잡아끄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걸. 윤정이가 그 남자와의 마지막 인연을 끊어낸 날, 비는 잔잔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남자가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지만 더는 받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호했다. 집 앞 복도에 도착하자 갑자기 모든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아 버렸다.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이별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지난 몇 년의 상처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그때 정수가 계단을 오르다 그 장면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잠시 서 있었다.
무너져 흐느끼는 여자의 모습은 오래전 병상에서 끝내 미소 지으며 눈을 감던 아내와는 달랐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느꼈던 무력감과 아픔은 똑같이 되살아났다. 정수는 천천히 다가가 윤정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굳이 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윤정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흐릿한 눈물 너머로 마주한 정수의 눈빛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눈빛은 마치 괜찮다.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려 애쓰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흐느낌을 내뱉었다. 정수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비 내리는 복도에서 끝내 한마디를 건넸다. 힘든 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편해지셔도 됩니다.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오랜 고독을 견뎌온 남자의 진심이었다. 윤정이의 어깨가 떨리며 다시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숨결에 닿은 안도감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집안이 덜텅 빈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윤정이 역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윤정의 곁에 서둘러 다가서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그저 제자리에 서서 조용히 그늘을 들이우는 사람처럼 다가갔다. 마트에서 늦게 퇴근하는 윤정이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올 때면 그는 우연을 가장한 듯 걸음을 맞췄다. 아이고 주세요, 무겁겠어요. 짧고 담백한 말, 억지스러운 친절은 없었다. 그저 손에서 무게를 덜어주는 자연스러운 동작. 윤정이는 처음엔 어색해했다. 하지만 정수의 태도에는 전혀 부담이나 은근한 요구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오래 걷지도 불필요하게 말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잠깐 손을 내밀고는 조용히 걸음을 맞춰주었다. 어느 날 복도 창문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윤정이가 우산을 챙기지 못한 걸 눈치챈 정수는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다. 집까진 가까우니까 그냥 같이 쓰십시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윤정이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비를 맞아왔는지 문득 깨달았다. 옆에서 묵묵히 발걸음을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우산을 접으며 미소만 지었다. 들어가서 얼른 물기 좀 말리세요. 감기 들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정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도 호의도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안전한 온기였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사람 참 다정하네. 윤정이는 늘 혼자 밥을 먹었다. 대충 끓인 국에 반찬 두세 가지, 허전한 식탁은 그녀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정수와 마주쳤다. 그는 장을 본 듯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국 끓일까 해서요. 정수의 말투는 소박했고 그저 일상 대화처럼 자연스러웠다. 윤정이는 순간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웃으며 말했다. 국이요? 요리도 하시나 보네요. 솜씨가 궁금해지네요. 그 말은 반쯤 농담이었지만 정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담담히 대답했다. 그럼 내일은 제가 조금 더 많이 끓여서 드릴까요? 반찬도 같이. 다음 날 저녁 정수는 조심스레 반찬통을 들고 윤정의 집 앞에 섰다. 이거 그냥 조금 나눠드리려고요. 오늘 유난히 맛이 훌륭하네요. 같이 먹어주시면 더 좋고요. 하. 억지 웃음도 과한 친절도 없었다. 그는 그저 식탁을 혼자 채우는 일이 어떤 외로움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작은 상 위에 국과 반찬이 놓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허전했던 공간이 낯설게 따뜻해졌다. 식사 도중
윤정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죠? 정수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아내가 병으로 간지 꽤 됐습니다. 윤정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상처와 쓸쓸함이 스쳐 지나갔다. 정수는 분위기를 무겁게 하지 않으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먹어줄 친구가 생겨서 좋네요. 윤정이는 그 말에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저도요. 오랜만에 따뜻하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저녁 식탁에는 종종 국 한 그릇, 반찬 한 접시가 오가며 작은 대화들이 쌓여갔다. 그리고 그 작은 나눔은 어느새 두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이어주는 끈이 되어갔다. 주말 아침 윤정이는 장을 보러 마트에 들렀다. 혼자 카트를 밀며 채소를 담고 있는데 우연히 옆 통로에서 정수가 나타났다. 그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카트 안에는 깔끔히 정리된 식재료들이 들어 있었다. 장 보러 나오셨네요. 윤정이가 먼저 웃으며 인사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그냥 뭐 국거리 좀 사려고요. 같이 보시죠.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장바구니를 나란히 채워갔다. 값싼 채소 앞에서 누가 더 신선한 걸 고르나 의견을 나누고 생선 코너 앞에서는 어떤 걸 구워 먹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윤정이는 그 순간이 너무도 낯설게 따뜻했다. 며칠 뒤 윤정이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 일을 쉬게 되었다. 문 앞에 놓인 작은 약봉지와 죽통은 정수가 다녀간 흔적이었다. 몸 챙기세요. 제가 죽은 전문입니다. 짧은 메모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죽을 다 먹고 난 윤정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속이 한결 편안해졌지만 마음이 더 벅찼다. 혼자 사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챙김을 받다니. 다음 날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며칠 전 사둔 배가 눈에 들어왔다. 이걸 그냥 놔두긴 아깝지. 마음을 정한 윤정이는 작은 봉지에 과일을 담아 정수의 집 앞에 섰다. 배를 누르는 손끝이 괜히 떨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수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 정희 씨? 윤정이는 어색한 듯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내밀었다. 어제 죽 정말 잘 먹었어요. 너무 고마워서요. 이거 별거 아닌데 받아주세요. 정수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이걸 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윤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맛없었으면 안 드리죠. 말끝에 스스로 웃음을 터뜨리자 순간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정수는 그녀의 웃는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따라 웃음을 지었다. 그럼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고 가는 정이 있네요, 하.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담백했지만 표정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번지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정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팥죽 좋아하세요? 팥죽 좀 하려는데. 윤정이는 뜻밖의 메뉴에 잠깐 놀랐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저보다 낫네요. 아, 집사람이 좋아했어서 여러 번 해봤습니다. 맛도 괜찮을 겁니다. 그는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하며 웃으며 말했다. 윤정이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다. 혼자 사는 남자가, 그것도 80도 아닌 60 넘은 나이가 팥죽까지 손수한다라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참 별걸 다 하네. 자상한 남편이셨네. 근데 이상하게 기대된다.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다 내뱉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설렘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직은 시작도 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작은 한마디가 그녀의 고단한 일상에 작은 불빛을 켜주고 있었다. 그 순간 좁은 복도는 낯설게 포근해졌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은은히 번지며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복도에 노란 불빛이 빛을 지음 정수는 작은 냄비를 들고
윤정의 집 앞에 섰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팥죽의 향기가 잔잔히 퍼졌다. 배를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윤정이는 순간 당황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들킬까 두려웠다. 그녀는 말없이 냄비를 넙죽 받아들며 짧게 고개만 숙였다. 아, 고맙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들어오란 소리 안 하시네요? 하. 윤정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 들어오시겠어요? 같이 드세요. 잠시 머뭇거리던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테이블 위에 그릇을 놓고 마주 앉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며 농담처럼 말했다. 이렇게 차려준 밥상 얻어먹는 건 오랜만이네요. 팥죽이 제 것 같지 않은데.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시선을 피하며 낮게 말했다. 집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게 아직 좀 그러네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번지자 윤정이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전에 만났던 사람 때문에. 윤정이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제가 너무 성급했죠. 그 사람에게 기대도 하고 믿어보려 했는데 결국 상처만 남았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 후회 대신 털어버리려 하지만 사실은 이제 누구를 또 믿는 게 쉽지 않네요. 정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었다. 잠시 후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다. 믿고 못 믿고는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고 싶다면 스스로 믿어지게 행동을 해야죠. 정희 씨 탓이 아닐 겁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봤다. 그 따뜻한 손길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오래 잊었던 안정을 전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작은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팥죽의 김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팥죽 그릇이 반쯤 비워질 즈음 무거운 이야기는 잠시 잦아들었다.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일부러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다. 이 집 식탁 참 오랜만에 따뜻하네요. 제 집은 늘 혼자서 먹다 보니 맛도 반쯤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윤정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남자가 손수주까지 하시는 분이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혼자 대충 먹는 건 몰라도 정수 씨는 충분히 잘 챙겨 드실 것 같은데요? 정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래도 혼자 먹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반찬이 아니라 라디오가 밥 친구예요. 윤정이는 그 말에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라디오보다 사람이 낫죠. 뭐 가끔이라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짧지만 묘하게 따뜻한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방금 전까지 얹혀있던 무거운 공기 대신 잔잔한 설렘이 방 안을 채웠다. 정수는 그녀의 앞에 놓인 빈 그릇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엔 좀 더 제대로 준비해 볼까요? 팥죽 말고 국이나 반찬 같은 걸로. 윤정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이렇게 특별한 일이었나?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겠다면야 저야 좋죠. 정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결코 성급하지 않았고 욕심내지도 않았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놓여가는 다정한 다리 같았다. 그날 밤 윤정이는 오래간만에 웃으며 잠에 들었다. 그리고 정수 역시 오랜만에 텅 빈 집안에서 마음이 덜 외로운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레 마주치는 시간이 잦아졌다. 한 번은 마트 앞에서 마주쳤고 또 한 번은 동네 작은 공원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어색한 인사는 점점 줄고 대신 짧은 대화와 웃음이 이어졌다. 어느 주말 아침 윤정이가 시장 가방을 들고 나오자 정수가 막 집을 나서고 있었다. 장 보러 가시나요? 정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윤정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채소 좀 사려고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시장길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나란히 걷는 동안 두 사람은 계절 얘기부터 반찬 얘기까지 소소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정수는 무겁게 들려는 윤정이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고 윤정이는 그 손길에 부담이 아니라 익숙한 편안함을 느꼈다. 늦은 저녁 아파트 복도는 평소처럼 조용해야 했다. 그러나 윤정의 집 앞은 달랐다. 고성과 발소리가 뒤섞여 복도는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왜 집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남자의 고함은 벽을 울리며 메아리쳤다. 윤정이는 현관 앞에서 문고리를 꽉 붙잡은 채 주저앉아 있었다. 온몸이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다. 대답하려고 입술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남자의 외침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남자라도 숨겨놨냐? 그래서 나를 밀어낸 거야. 그 소리는 분노와 집착이 뒤섞여 복도를 가득 메웠다. 주변 집들 사이로 인기척은 느껴졌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오직 그 남자의 소리만이 난폭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정수가 걸어 나왔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를 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란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획 돌리며 정수를 노려봤다. 누구신데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요?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그 집이 댁집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만. 댁이 누구신지는 관심 없지만 집주인이 싫어하시는 건 알겠어서요. 이만 가주시죠. 문틈 너머에서 윤정이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다. 가슴은 두려움으로 요동쳤지만 동시에 들려오는 정수의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정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변 집 문틈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는 낮고 강하게 덧붙였다. 이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욕설을 퍼붓고 발을 구르며 난동을 부리던 그는 결국 씩씩대며 복도를 떠났다. 남은 건 무겁게 가라앉은 정적과 주저앉은 채 떨고 있는 윤정이뿐이었다. 문고리를 붙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더니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모습에 정수는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는 윤정이의 팔을 살며시 잡아 일으켰다. 힘없이 흔들리는 그녀를 붙들고 자기 집으로 천천히 이끌었다. 따뜻한 불빛이 켜진 그의 거실, 정수는 소파에 그녀를 앉혔다. 잠깐만요. 그는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떠와 그녀 손에 건넸다.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억지로 숨을 고르려 애썼다. 눈물에 젖은 얼굴은 아직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의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안도가 되었다. 정수는 맞은편에 앉지 않고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불필요한 위로의 말 대신 옆에 있다는 존재감만으로 마음을 지탱해주듯. 정수의 거실 소파에 앉은 윤정이는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려도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숨을 삼킬 때마다 목이 메이고 참아왔던 세월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했다. 정수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두 팔을 뻗어 윤정이를 안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고 억지로 달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그녀가 울음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곁을 내주었다. 윤정이는 그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사실이 낯설고 또 동시에 따뜻했다. 한참 후 정수가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우십니까? 윤정이의 어깨가 더욱 떨렸지만 정수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자책하지 말고 이제 다 흘려보냅시다. 그 말은 위로 이상의 힘을 가졌다.
윤정이는 그 품 안에서 조금씩 진정되며 마치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붙잡는 듯했다. 윤정이는 한참을 울다가 서서히 숨을 고르며 정수의 품에서 몸을 떼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져 있었다. 그제야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책장 위 액자 속 사진들이 시선을 끌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교정 어딘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수의 모습. 윤정이는 눈가를 훔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직에 계셨어요? 정수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전 일이지요. 아이들 가르치던 시절이 제 인생에서 제일 빛나던 때였어요. 윤정이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차분하시고 사람 마음을 다독이는 게 익숙하셨군요. 정수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익숙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 마음이 보여서 그런 겁니다. 거실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장을 보러 가면 함께 나섰고 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같이 나눴다. 저녁이면 가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을 먹었고 주말이면 동네를 나란히 걸었다. 혼자였던 나날 속에 스며든 작은 습관들이 이제는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다. 어느 저녁 함께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희 씨.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진중하게 눈을 마주했다. 이제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윤정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같이 사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는 덧붙였다.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자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요, 더 가까이서. 윤정이의 눈가가 다시금 젖었지만 이번엔 울음이 아니었다. 긴 외로움 끝에 찾아온 새로운 따뜻함, 그 마음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살며시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정수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은 그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같은 상처를 여러 번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땐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고 중년에는 혼자가 되는 게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이제 다시는 누굴 믿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괜히 또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르더군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앞서 다가서기보다 옆에서 묵묵히 걸음을 맞춰주던 사람. 무너져 울고 있을 때 잘못한 게 아니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따뜻하게 안아주던 품. 그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안도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빈 식탁에 두 사람의 밥그릇이 놓입니다. 저녁이면 함께 걸으며 같은 길을 돌아옵니다. 누군가와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이토록 든든하고 따뜻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60이 다 된 나이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을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